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1세대 1주택 기본법, 그 이후 몰려올 후폭풍은 입니다. 저는 처음에 1가구 1주택법이라고 뉴스에 나오길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1주택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한다고? 하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아니 3주택이든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법 발의 내용과 시장 반응, 해외 사례, 향후 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통과하겠어?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거기본법 개정 입법 발의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발의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입니다. 진성준 의원 외 11명, 총 12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무주택자이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그리고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이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에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결혼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법률안인데요. 주거기본법 제3조에는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호부터 3호까지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1호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2호에는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3호에는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럴듯하죠.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4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일들이 이 주거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들입니다. 이 모든 법률들에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처벌 규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장 반응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 장관 청문회를 했었죠.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1가구 1주택법 찬성한다는 변창훈. 개정 법률 내용을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수장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위험천만합니다. 부동산 민심 신경 쓰였나? 1가구 1주택법 당 최고위에서 제동. 일단 최고위에서 제동은 했나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가구 1주택법 발의 자체가 난센스다. 이념 또는 도덕의 깃발을 들고 입법 만능주의를 보검처럼 휘두른 사례로 기록될 만한 법안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다 라고 했고요.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느냐? 1가구 1주택법에 2만여 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12월 30일까지 반대 의견은 2만 400여 건이나 되더라고요. 지난 7월 16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통계를 내기 시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라고 진 의원은 말을 했는데요. 그래놓고 12월 달에 입법 발의를 했죠. 12월 30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1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 영향 요인은 수급 지수가 가장 컸고 그 다음 경제성장률, 주담대 증가율, 대출이죠. 이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 투기 옥죄론자들 주장과 반대로 다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아파트값 상승폭은 낮아지고 다주택 비율이 줄어들수록 상승폭은 더 커지는 경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구소련방 시대에 1가구 1주택 소유 정책을 유지하다가 독립 후에 차츰 시장경제로 개방되면서 도시화와 경제성장기의 주택시장의 유통가능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매가와 임차료가 급상승했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며 이 계약 자유와 잦은 경기 변동으로 불안정적인 주택수급 특성을 갖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1가구 1주택 정책을 했었는데요. 거의 모든 국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포기한 이유는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년간인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과 다주택 비율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왼쪽 편이 수도권이고요. 오른쪽은 서울입니다. 파란 진한 곡선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옅은 색의 파란 라인이 다주택 비율입니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과 다주택 비율은 반대로 가고 있죠. 다주택 비율이 올라가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려가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주택 비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 비율이 높을 때 이때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았죠. 대략 2013년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2013년에서 2014년 이때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다주택 비율은 반비례 관계죠. 지난 7월 달에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최성락 교수입니다.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이 3장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택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정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는데요. 전 세계 국가의 주택 보유 비율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루마니아는 96.4%입니다. 우리나라는 61.2%네요. 이 책 내용에 보면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산업이 붕괴하고 주택산업과 연동해 발전 가능한 많은 영역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주거 이동도 제한됐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실현한다. 의도는 참 좋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정책 중에서도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 존재한다. 이것을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고요. 설마 이런 법이 통과될까?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는 명분이 법제화되는 겁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현재도 규제지역 2주택자 이상은 엄청난 세금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법마저 통과가 된다면 징벌적 과세가 현재보다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2주택 양도세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20%포인트인데요. 기본세율의 30%, 아니 기본세율의 40%까지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다면 보유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 양도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주택자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보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증여를 할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양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매물 잠김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 물량은 더욱더 감소할 것입니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있고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자도 8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징벌적 세금들은 결국 세금은 전가됩니다. 누구에게요? 세입자들이죠. 또 그리고 매수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매매시장, 임대차 시장 할 것 없이 모두 큰 혼란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갈 게 뻔합니다. 매매가 폭등, 전세가 폭등.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 똘똘한 한 채로 지금도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몰리게 됩니다.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신축, 그리고 중대형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하던데요. 어설픈 다주택들을 처분하고 결국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지금보다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기본법, 그 이후 몰려올 후폭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제발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